자, 지금 윤석열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 이제 월요일 날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옵니다. 리얼미터 기준 먼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로는 윤석열 긍정 31.4, 부정 65.5.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리얼미터가 그래도 안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윤석열 지지율이. 대표적으로 전화 면접은 MBS가 잘 나오고 윤석열한테. 리얼미터도 그렇다 아주 잘 나오지는 않는데 나름 윤석열이 아주 안 나오는 지지율도 아닌데 참고만 한번 보시기 바래요. 31.4, 부정평가 65.5.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위험한 상태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교도소 담장을 꺾고 있다. 그렇네요. 일간 지지율도 한번 볼게요.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는. 절대 붙지를 않고 그러니까 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2, 3주 안에 저걸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씨발 진짜 민주당이 지금 한참 상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이따가 따로 할게. 딱 헛발질한 사람들 이야기 따로 할게요. 여론조사 꽃 한번 볼게요. 전화 면접은 긍정 27.0, 부정 71.3, 자동응답은 32.1, 긍정 31.1, 부정 67.2. 좀 있으면 이제 3배 차이 나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은 탄핵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근혜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전화 면접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58.3, 공감하지 않는다 36.7, 그리고 자동응답은 공감한다 65.6,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 31.1 이 정도예요.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친일 외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맥락도 있죠.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 국익이 얼마나 도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도움이 된다 31.7, 도움이 안 된다 64.8, 그리고 자동응답은 도움이 된다 35.6, 도움이 안 된다 62.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부정평가에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검찰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서울지검장 등 대검 지휘부 6인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검찰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전화 면접 자동응답 각각 24.7, 28.4 이렇게 생각하시는 뇌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 다음에 김건희 수사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방어. 특검 방어를 위해서가 61.2, 61.4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6배까지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저 전화 면접으로만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탄핵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탄핵 필요하다 62.1, 불필요하다 34.6. 이것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략 2배. 물론 국민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있긴 해요. 저 여론조사 보면. 그런데 탄핵이 필요하다 56.3, 62.1, 필요하지 않다가 39.9, 34.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글쎄 지금까지 탄핵으로 가야 될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윤석열 못한다는 사람 중에 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아 쟤는 안 되겠다라고 싶은 이유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혜병 특검 거부권하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지율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정당 지지율인데 와, 제 생각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가장 파급력이 커요. 뭔 말이냐면 지금 저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정당 지지도 저기 리얼미터 거거든요.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도 추미애
뽑히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뽑혔을 때 민주당 리얼미터 전주 대비 6.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40.6%였는데 민주당이 이번 주에 34.5%가 된 겁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32.9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 35%가 되면서 오히려 올라가서 이 격차가 뒤바뀌어져 버린 예. 거죠. 여기서 꽃도 좀 보겠습니다. 저 숫자보다는 저건 그걸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그래프. 민주당이 여론조사꽃 미연접에서는 7.2%, 그리고 자동응답에서는 8.9%가 하락했어요. 지지층의 실망이 크다는 거죠. 제가 그 사실 민심의 일선에 있잖아요. 그 느낌 속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구나. 며칠 지나서 회복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는 또 갈라치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라는 게 순수하게 민주당과 이재명과 조국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걸 선동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고 꼬여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어마어마하게 뭔가 좀 신나게 하는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6.1, 7.2, 8.9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본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었어도 이렇게 하락 안 했다고요. 민주당이 처음에 이번 그 총선 때 무슨 경선 파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그게 안 좋을 때도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해봐야 1, 2% 네.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 탈당하는 것도 지난번에 가장 크게 많이 탈당을 했던 때가 그 가결대였었는데 그때의 분노 폭발은 수박을 향한 분노 폭발이었다면 지금은 그 배 정도가 탈당을 하는 이유가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민주당에서 민심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반성할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한 명도 없어요. 반성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더 심각성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이건 엘리트즘이에요. 엘리트주의자들이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자세였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반성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근데 추미애보다 우원식이 더 나아. 요 생각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엘리티즘인 거예요. 뭐냐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 자체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 말고 따로 이제 민주당 이야기 따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개병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동지님들 함께 감사합니다. 땡큐.